만나서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와 보니까 유명한 대학들이 다 와 계셔가지고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융합혁신인재 KU 슈퍼루키 양성과 데이터 기반 역량교육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의 교무처의 융합혁신교육센터의 장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교육혁신원의 교육데이터 분석센터의 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여러 장을 지금 겸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제 말씀드린 이제 혁신교육센터에서는 자유전공학부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앞서서 이제 발표해 주신 많은 대학들처럼 모듈형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설계 학기제, 그리고 자기 설계 전공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발표해 주신 사례들을 보니까 다들 공통적인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서 슈퍼루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슈퍼루키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네, 저희 이제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단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위인이라고 하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인은 이제 글로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창의적 미래인재라고 정의하고 있고, 아래 실천적 사회인, 그리고 창의적 전문인, 선도적 세계인, 세 개의 이제 하위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실성, 소통 역량, 창의 역량, 종합적 사고력, 주도성, 글로벌 시민의식, 이렇게 6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대와 똑같이 이제 6개 핵심 역량인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핵심 역량, 그러니까 인재상을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선정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때 이제 위인이라고 하는 인재상을 선정을 하고, 제가 이제 역량 진단 도구를 그때 개발을 해서 쿠카라고 해서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같은 인재상과 핵심 역량 진단 도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학내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혁신 사업 하시는 많은 대학들이 인재상을 여러 차례 변경하시고, 또 핵심 역량 진단 도구도 또 최근에 거의 디벨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22년도부터 이런 요구가 좀 많아서 최근에 이제 22년도 이후에 인재상과 핵심 역량 진단 도구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인재상은 모든 대학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을 두고 우리가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될 건지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인재상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게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저희가 하위 역량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역량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도입된 것이 이제 혁신 도전이라던가 변화 기술 활용의 적극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세 개를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역량 진단 도구를 수정을 하고, 작년에 이제 수정이 완료가 돼서 올해 저희가 이제 뉴스레터로 발간을 해서 이제 안내하게 된 자료입니다. 저희 이제 뉴스레터는 매달 발간이 됩니다. 매달. 대학교육혁신원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달 발간을 하고, 각 담당자가 연구원이든 직원이든 각 담당자가 직접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다 보면은 제 내면적 고민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름을 넣을까? 뺄까? 왜냐면 이제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자료다 보니까 이름을 넣을까 말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름이 빠져 있고 어떤 거는 제가 이름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핵심 역량 진단은 학생들한테 자가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수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수업 목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 가이드, 지침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워크숍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그런 역량에 관련된 목표를, 수업 목표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또 핵심 역량을 본인 선정한 것에 따라서 주요 역량에 따라 가지고 강의 평가도 진행이 됩니다. 강의 평가도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이 역량이 함양이 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CQI 보고서에 그래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제공을 해드리면 교수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내 수업이 좀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됐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CQI 보고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시스템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수업의 설계부터 강의 평가 그리고 CQI까지 핵심 역량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장에서 받아온 수포루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게 이제 핵심 역량과 관련이 있냐? 이제 우리가 교육기관이고, 저도 이제 2015년부터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만들었고, 대회에서 이제 평가를 나오면 다 물어보십니다. 10년 동안 운영한 성과가 뭐냐? 10년 동안 운영한 성과는 학생이어야 되겠죠, 학생. 학생 성과여야 될 겁니다. 근데 학생 성과를 보여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대학 다 나오셨겠지만 저도 이제 고등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을 나온 것에 대한 성과라는 게 뭘까요? 대학을 나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30 넘어가지고 불현듯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느 땡땡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땡땡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 또는 그때 어느 순간 어떤 교수님이 했던 말이 불현듯 길거리에서 떠오르면 그것도 대학 교육의 성과가 아니냐. 그래서 대학 교육의 성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가 됩니다. 단순히 취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정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학생들의 역량 증진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혁신이나 어떤 도전적 과제들을 좀 역량 진단에 포함시킨 그런 배경 하에 이거 좀 도전적인,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회와 미래 변화를 선도한 어떤 뛰어난 신예라는 어떤 의미에서 슈퍼 루키를 좀 발굴해보자. 우리가 10년 동안 했던 활동들이 학생들한테 무엇을 남겼는지를 한번 발굴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슈퍼 루키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22학년도니까 지금 1년에 한 3차례 정도 운영을 해도 크게 지금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제가 이제 자료를 받고 저도 놀랐을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단의 팀장님께서 그 전략기획팀장님을 겸임하시면서 굉장히 학교 일로 바쁜데도 자리에 자주 없어서 불만인 이제 타 부서의 사람들이 많았죠. 연락을 하면 자리에 없으니까. 근데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자리에 없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고생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아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까지 코로나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체험활동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체험활동을 학교에서 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인솔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선생님이 없으세요. 그래서 체험활동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는데 이 친구들을 데리고 국외로 체험활동을 다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보를 하면 우선 이제 슈퍼루키는 개인활동과 단체활동으로 도움이 되고요. 개인활동 본인이 그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개인활동을 하면 장학금을 지급해 줍니다. 근데 학교에 장학금 엄청 많은데 타 장학금과 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학습활동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학회 참가비라든지 성과물 제작비라든지 등록비, 교통비 이런 경비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요. 단체 활동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그러니까 단체 활동은 주로 글로벌 활동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참여 기회도 만들어주고 직접 인솔해가지고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원을 받게 되면은 월 1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야 되고 또 성과 발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앞서 보여드렸던 핵심 역량 진단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네, 슈퍼루키 지원 방법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명 인사를 좀 연결해 준다던가 또는 학회나 포럼에 참가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해 준다던가 또 성과물 제작을 도와준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장학금 상세 내역은 일단 선정이 돼서 참여가 되면 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1인당.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했던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서에 있던 그 성과를 달성했으면 그 달성한 것에 따라서 또 성과 지원금이 있습니다. 성과 장학금이. 그래서 건당 50만 원이 있고 최대 5건까지 인정이 되니까 250만 원 정도까지 최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 종료 후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기까지 이제 활동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기는 개인 활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수마다 활동이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1기는 개인 활동으로 받았고 2기부터는 단체 활동이 포함돼 가지고 단체 활동이냐 개인 활동이냐 구분해 가지고 이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1기 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 6명이 제가 보니까 영국 그러니까 구땡땡 친구는 영국 디자인 스쿨 그리고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 탐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출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저도 디자인 쪽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발표하느라고 좀 찾아보니까 1955년도에 만들어져서 독일에서 진행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어워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출품을 하게 되면 피드백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한테 받게 되는 거라서 이게 학생들이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낸 작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어떤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친구는 지금 해외 대학원을 준비 중이라고 지금 조사가 되었고 그리고 김땡땡 친구는 이 차세대 축산 리더 아카데미 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캐나다의 이게 그 농업 박람회라고 하는 데요.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큰 전 세계적인 박람회라고 해요. 여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기술이라든지 IT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디지털이 접목이 된 어떤 그 농축산 그런 박람회인데 여기에 이제 탐방을 한 내용이고 이제 이 친구는 취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땡땡 친구는 스마트 해상물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센서 최적화 알고리즘 특허도 출원했다고 합니다. 특허 저도 특허 출원을 한번 해봤었는데 쉽지 않다. 근데 이거를 학생이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중에 특허를 출원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안땡땡 친구는 학생 창업 유망팀에 선정이 돼서 교육부 장관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이제 팀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인데 똑같이 그 안땡땡 친구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 땡땡 친구는 그 국제차 파브 기술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미래자동차 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에 관련되어 있는 그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CES 그 탐방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IT 전자제품 박람회인데 여기에 가면은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탐방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그 연구나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미래 방향과 부합하면은 거기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친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한국 홍보관 행사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언문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 개인 활동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2기는 단체 활동으로 받았는데 그 단체 활동 그 성과를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그 대만 타이페이에서 그 다른 대학과 같이 이제 협력 프로그램으로 개최된 것인데 여기 참여해서 실제로 대만 내 혁신 기업들을 본인들이 직접 사전에 섭외를 해서 그 기업 탐방도 하고 그리고 사례 조사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한국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창업 아이템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최대 컴퓨팅 전시회가 여기가 지금 컴퓨텍스 그 2023 참여에 나타난 이제 사진들인 거죠. 보면은
엄청 좋아하는 게 보이긴 합니다. 사진으로 통해서 봤을 때에도. 네. 3기에서 5기도 이제 단체 활동이 주요 이제 성과인데, 여기 이제 비바테크나 또 CES나 또 MWC 이런 데가 전부 다 디지털 쪽 기술을, MWC는 이제 그 모바일, 그 이동통신 분야인 거고요. CES는 아까 전자제품, IT 전자제품 쪽이고, 비바테크는 그러니까 창업,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어떤 우수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그리고 뭐 해외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연구기관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는 어떤 뭐랄까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포터즈를 한 거죠. 그래서 부스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박람회나 전시회나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부스가 있잖아요. 부스가 그 부스별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이게 어디에 유용한지, 뭐 어떤 것들이랑 융합되거나 연계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해외 이제 바이어들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에다가 그런 것들을 학생이 직접 했다고 해요. 학생이 그 기술을 직접 가서 사전에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들을 본인이 숙지하고 또 거기다가 컨설팅 의견도 제시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해외 바이어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겠죠. 그리고 해외 바이어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뭐 해외 기업들 연구소들하고 이제 그 대면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되게 뛰어나다, 우수하다 하니까 이 친구들한테 현지 기업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 기업들에서 인턴십 제의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여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제의를 다 하나씩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그 힘든 일을 하고 다니셨구나, 그 팀장님께서. 그래서 그래서 되게 박수 쳐주고 싶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성과 발표회를 하거든요. 성과 발표회 할 때 그 친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제 성과가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우수한 성과를 제가 여기 와서 발표를 하니까 저도 뜻깊은 마음인데, 본인들이 이제 가서 사진 찍고 본인들이 무슨 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때 기억에 남는 주요 성과들을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제 캡처해가지고 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보시면 뭐 본인들은 뭐 파트너 기업 상담도 했다, 그리고 기술 설명도 했다, 또 그 타기업 부스에 가서 담당 기업 소개도 했고, 그리고 뭐 이런 보도자료 작성도 했다. 또 해외 기업과의 R&D 협의 과정에서 통역도 했다. 그리고 뭐 그 중기부 장관 순시 때 본인이 부스 설명도 담당했다. 또 언론사나 미디어 인터뷰도 본인이 진행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타기업과 합격 과정에서의 통역 같은 걸 담당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전문 통역사도 기술을 몰라서 통역을 하기 좀 어렵고, 각 통역사의 전문 영역들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문 기술을 잘 알고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학생이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다. 저도 나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다 되게 잘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사례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박람회가 MWC나 CES나 이런 지금 박람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별로 없었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이게 지금 개최가 되면서 그 참여 기업들이 엄청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못했기 때문에 본물 터지듯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 기업들이 뭐 772개 정도까지 이르는 거의 이 박람회 입장에서는 쾌거라고 사실 보여지는데, 여기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뭐 창진단이나 또 다른 협회하고 기관하고 이제 협약해서 이게 참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데 우리 대학 학생들이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4년도에는 그럼 슈퍼루키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을 받아봤더니 그 지금 하계권은 이미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QI라고 하는 퀄컴 인스티튜트 이제 연구소인데요. 여기 AI 디벨롭먼트 프로젝트가 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7월 2일부터 8월 3주까지 한 6주 정도 참여를 해서 여기서 이제 그 AI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 참여한 학생들이 한 4명이었는데 항공운임비나 숙박비, 단체보험, 장학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료자 같은 경우에 4후 6개월 정도 동안에 논문 작성을 지원하고 또 성과 발표회를 가지는 이런 사후 계획이 있고, 동계 때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CES의 2025에 그 서울통합관 대학생 서포터즈로 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가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시회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방문객 대상으로 기업 소개나 통역 업무를 담당을 하고 여기 한 9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QI 서티피케이트를 4명이 이제 취득을 한 상황이고, 그 나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독일 건데 이것도 독일에서 AI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코딩 그 프로젝트인데 여기서도 서티피케이트를 4명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수상도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근데 제가 놀란 건 이제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더라고요. 다. 컴퓨터 공학과는 한 명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복수 전공한 친구. 나머지는 기계공학도,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경영학과 뭐 이런데 의생명학과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거기 가서 코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수상을 할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되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황땡땡 친구하고 박땡땡 친구는 같이 해서 기계학습을 이용한 노면 분류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거기서 신땡 친구는 인공지능 기반 날씨 데이터를 활용한 병원 노쇼 고객을 예측하는 뭐 이런 모델을 개발했다고 하고, 마지막 친구는 뉴욕의 날씨 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사고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수상은 못했지만, 네,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까지 이제 그 논문 발간하고 또 학회에 투고하는 이런 성과를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할 계획인데, 요거 이제 그 주제가 지금 대략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개드릴 수 있는 정도이고, 향후에는 그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전 단체 활동 같은 경우가 거의 해외로 나가니까 영어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좀 그러니까 다양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학 능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역량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좀 확대하고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좀 구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문의가 많아서 학생 1인당 가용 예산 범위 상한선을 좀 설정을 하고, 그 신청할 때 구체적인 예산 사용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돈에 대한 그 질문이 많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정도 동안 융합 인재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저희도 모듈형 교육 과정도 하고 자기 설계 학기제도 운영하고 자기 설계 전공제도 운영하고 트랙 제도도 운영하고 정말로 별의 별 것을 다 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 기술 반영하고 도전적인 친구들을 좀 글로벌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어느 정도 발굴하는데 좀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그 내용으로 또 우리 학교 사례가 또 신문에 실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되게 다양한 교육과정이나 학사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도 하니까 자기 설계 학기제의 어떤 성과를 좀 가져와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서 다른 대학들이 뭐 모듈형 과정이라든지 뭐
뭐 다른 제도들을 도입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모듈 트랙 교육과정을 2018년부터 도입을 해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자기 설계 전공제도 저희가 2017년부터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 설계 학기제도 2017부터 도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학에서 지금 성과라는 것이 뭐 그러니까 수치로 말하는 게 조금 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자기 설계 학기제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대학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면 복사 붙이기해서 그냥 비슷한 이름으로 갖다 쓰시고 본인들의 어떤 학교와 잘 맞지 않는 제도들도 도입을 해서 그거를 해내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성과가 없고 뭐 과정 한두 개 개발해서 학생들 참여가 부진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자기설계 학기제에 되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자기설계 학기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참여 학생 25명, 이 친구들을 지도하느라고 14명의 교수님이 투입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2024년 2학기 들어서는 참여 학생이 106명으로 늘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44명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누적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909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909명이 참여를 해서 501건의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아까 30명의 수포루키 중에서 여기 있던 친구들이 9명이 드림학기제 참여자인 걸 제가 확인을 했고 해당 관련된 주제가 드림학기 할 때 유사 주제로 참여를 해서 그게 디벨롭된 과정이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제공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설계 학기제는 신청 자격이나 어떤 다른 대학들도 다 운영하고 계실 거라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 연계형, 그러니까 유형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창업 연계형, 그다음에 창작 연계형, 사회문제 해결형, 지식 탐구형 그리고 기타 자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심사를 거의 매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성과가 점점 우수하고 참여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경쟁력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성과도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는 걸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최소 이제 3학점에서 최대한 15학점 정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9학점 이상 되면은 이제 2학기, 2개 학기로 이제 연계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또 신청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본인이 우리 학교에 있는 전임 교원들을 컨택을 해서 이제 지도교수의 의견과 승인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평가를 통해서 승인 학점을 확정되고 이게 자기들의 학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개선한 것은 계속 이걸 초기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위인전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의 통합 학생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스템이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하고 또 거기에 보고서 관리하고 의견서 작성하고 평가 인증하고 수료를 누르는 그런 과정들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탑재해서 이걸 이제 조금 개선한 상황이고요. 이제 지도 교수님들한테는 멘토링 성과급을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지도 3학점당 20만 원 지급해서 1인당 최대 200만 원 학기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이래서 책임학점은 이제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저희가 학점을 산출을 하고 있고요. 주차별 보고서나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별로 많이 안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주제가 데이터 기반 역량 교육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교 혁신원의 교육 데이터 센터에서도 센터장을 맡고 있고
교육 데이터 분석센터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핵심 역량 진단에 관련해서 저희가 개인이나 또 교수 측면에서 또는 대학 측면에서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과거에 교육성과관리센터장으로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위인전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통계 데이터가 다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우리 센터 퍼블릭 사이트에다가 이런 진단 결과들을 통해서 성과 지표로 단과대학별, 학과별 그런 자료들을 개인정보랑 관계없는 자료들을 여기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데이터 인포그래픽 형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 중이어가지고 여기에다 실지는 못했고 일단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은 그런 내용들이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보여져서 이거 클릭하면은 단과대학별로 핵심 역량 증진 정도라든지 또는 어떤 분포라든지 또는 변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을 거의 맞추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